인생 후반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지천명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희생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희생,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밥을 차리던 모습, 자녀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던 날들, 내 것을 포기하고 가족을 먼저 챙기던 수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시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희생이라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는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무겁기도 하죠. 우리 세대는 희생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내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하는 것이 미덕이며,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꿈을 접는 것이 책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 없이 희생했고, 그것을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 수많은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하고 싶었던 공부를 포기하고 일터로 나갔던 날들, 입고 싶었던 옷을 포기하고 자녀들의 옷을 먼저 사주었던 순간들, 아팠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가족들을 먼저 돌봤던 시간들, 이 모든 것이 희생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모든 희생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족을 위해, 타인을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어주던 그 시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을까요? 혹시 우리는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조금씩, 천천히 우리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희생이 잘못되었다거나 의미 없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온 희생은 정말로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자녀들이 자랄 수 있었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었으며,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가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는 그 희생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우리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여유와 용기를 가져도 좋다고,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생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나눔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기쁨을 느끼고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되는 희생. 이런 희생은 아름답고 건강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며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 가지 얼굴도 있습니다. 의무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희생.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에서 나오는 희생.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믿는 희생. 이런 희생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서서히 소진시키는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는 평생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잘 자랐고 가족들도 건강한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다고 하셨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가족들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왜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희생이 과연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건강한 삶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많은 고민 끝에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균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항상 안전수칙에서 뭐라고 하나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분들에게 이제는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말은 너무나 낯설고 불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타인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내 안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우리의 몸을 쉬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랑과 희생의 균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쉬어야 하고 돌봄이 필요하며 때로는 도움을 청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가 지쳤을 때 지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평생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쌓인 피로와 불만이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으니까요. 둘째, 희생과 자기 희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자기 희생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희생이고
내 것을 모두 내어주어 내가 텅 비게 되는 것이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생이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대학에 가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희생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아픈데도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참으면서까지 학비를 마련한다면 이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학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 가족 전체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성장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과도한 희생은 타인의 성장 기회를 빼앗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대신 해주면 그 아이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대신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 이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넷째, 자신에게도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타인의 실수는 이해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타인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계속 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 주는 것과 같은 사랑과 배려를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해줄까? 그리고 그 말을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쉬어도 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건네는 것, 이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란 냉정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것. 이것이 경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미안해합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경계가 없으면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내가 계속 참고 견디다가 어느 날 폭발하거나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내 한계를 알리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여섯째,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돌보고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 말입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그냥 멍하니 앉아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직원도 아닌 그냥 당신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가족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이해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창밖을 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잠들기 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이런 작은 시간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할 수 없어도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많은 경우 가족들은 당신이 힘들다는 것을 모릅니다. 당신이 항상 강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나를 돌보려니 죄책감이 들어요. 지금까지 못해준 것들이 생각나고 이기적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모든 것은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다고 해서 과거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타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양팔저울처럼 한쪽에만 무게가 실려 있던 삶에 이제 다른 쪽에도 무게를 실어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이 더 건강하고 더 지속 가능하며 결국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건강한 희생과 사랑의 균형을 찾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타인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아름답고 소중했습니다. 그 희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희생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고 타인을 돌보되 자신도 돌보며 타인을 위해 살되 자신을 위해서도 사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사랑이고 진정한 균형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요?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와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싶은가요? 자신을 희생하며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 부모가 되고 누군가를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무엇을 배울까요?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배울까요? 아니면 사랑은 균형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배울까요?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당신의 모습,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보기입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신을 돌볼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쉬었을 때 더 인내심이 생기고 행복할 때 더 관대해지며 자신을 사랑할 때 타인도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지치고 고갈되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며 진정한 사랑을 주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희생과 사랑의 균형을 찾는 여정은 평생 계속됩니다. 어느 순간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계속 조정하고 맞춰가야 합니다. 때로는 타인을 위해 더 많이 주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챙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선뜻 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이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하나를 해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짧은 산책을 하거나,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소중해.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나를 건강하게 지켜야 오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갈된 우물에서는 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우물을 채워야 계속해서 맑은 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분,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 헌신의 일부를 돌려주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건강한 희생과 사랑의 균형, 그것은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것,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내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속에서 우리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진정성 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조금 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해온 희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고 타인을 돌보되 자신도 돌보며 타인을 위해 살되 자신을 위해서도 사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고 자신을 돌보는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왔고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 사랑을 돌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자신에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희생은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사랑하세요.